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가까운 친구와의 대화, 사소한 업무 회의에서의 한마디, 가족과의 전화 통화 속 말버릇 하나, 그 어떤 말이든 한 번 나갔다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대의 마음에 이 사람은 만만하다, 이 사람은 조심할 필요가 없다 는 인상을 남긴다면 그 결과는 꽤 오래도록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말이 사람의 인상을 좌우합니다. 말이 사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무엇보다 말이 여러분을 만만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방송에서는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말,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를 가장 망가뜨리는 6가지 말의 실수에 대해 깊이 다뤄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사연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48살 여성 김미경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후배들에게 늘 친절하게 대하던 김미경님은 어느 날부터인가 회의 자리에서 의견을 무시당하고 자신의 제안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포장되어 채택되는 상황을 반복해서 겪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점심시간 동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자신이 늘 입에 달고 살던 한마디, 제가 뭐 알겠어요? 다들 잘하셔서 전 그냥 따라가요. 이 말이 자신을 무시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겸손하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다른 사람 눈엔 자신감 없는 사람, 자기 주장도 없고 책임도 회피하려는 사람으로 비춰졌던 겁니다. 겸손과 무력함은 다릅니다. 상대를 편하게 하려던 말이 오히려 나를 깎아내리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녀는 뒤늦게나마 말버릇을 바꾸기로 결심했고 지금은 어떤 회의 자리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뚜렷이 밝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나를 보호하려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하는 것에 의해 판단되며 그 말은 그의 인격을 드러낸다. 무심코 던진 말이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 수도 굳건하게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인간관계를 망치는 첫 번째 말, 그리고 그것이 왜 사람에게 만만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바로 괜찮아요라는 말입니다. 표현만 보면 참 좋은 말입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상황을 부드럽게 넘기려는 자세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 말을 너무 자주, 그리고 아무 때나 쓸 경우 상대에게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신호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0대 중반의 정성애님은 한 직장에서 15년 가까이 근무한 참 성실한 분입니다. 늘 싹싹하고 눈치도 빠르고 다툼을 피하며 일 처리도 깔끔하게 하시는 분이었죠. 그런데도 정성애님은 늘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자기보다 뒤늦게 들어온 후배가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고 부장님과 직접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 자기는 빠지는 일이 반복됐다고 말이죠. 그 원인을 정성애님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 그것이 바로 괜찮아요였습니다. 누군가 부탁을 해도, 무리한 일을 맡겨도, 회식 자리를 강요해도 괜찮아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그저 괜찮아요. 그 말이 쌓이고 쌓여 결국 주변 사람들은 정성애님을 거절을 못하는 사람, 자기 감정을 숨기는 사람, 증만만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괜찮아요라는 말은 상대에게 너그러움을 줄 수도 있지만 경계를 허물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진짜 괜찮지 않을 때는 괜찮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화를 내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은 제 일이 먼저라 힘듭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제 몫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을 훨씬 선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보이게 해줍니다.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정약용 선생은 말은 덕의 문이요 사람됨의 거울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은 단지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존재인지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지켜야 할 관계라면 진심으로 괜찮지 않은 일을 절대 괜찮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두 번째 말실수, 제가 뭐라고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도 겸손해 보일 수 있으나 들리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말, 제가 뭐라고요라는 표현입니다. 겸손함의 상징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이죠.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듯한 말. 하지만 이 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여러분의 위치와 존재감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김정임님은 오랜 기간 자원봉사를 해왔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식사를 챙기고 공공시설에서 안내 일을 도우며 지역 주민들과도 꽤 가까운 사이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임님은 언제나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머물렀습니다. 회의에서도 의견을 잘 내지 않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누군가가 칭찬을 하면 제가 뭐라고요? 기회를 주려고 하면 에이 저는 아닙니다. 의견을 물어보면 제가 뭐 안다고요? 결국 정임님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의견이 없는 사람, 존재감이 약한 사람으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말을 계속하면 그 말이 현실이 된다는 의미죠.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여러분이 정말 별것 아닌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겸손은 진심 어린 자제에서 나올 때 가장 빛이 납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인 자기 폄하, 반복되는 낮춤의 말은 여러분을 스스로 하찮은 사람으로 만들고 맙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기회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말투와 태도를 바꾸고 결국 관계의 질을 바꾸게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말 속에 있다. 사람은 그가 말한 만큼 존재한다. 겸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존재를 지우는 겸손은 지혜가 아닙니다. 존재를 밝히는 겸손. 그것이 진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실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이 왜 관계를 망치게 되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주 쓰이는 말 중 인간관계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 한마디는 대화의 문을 닫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실수를 지적했을 때 이런 반응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내가 좀 욱하는 성격이라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혹은 내가 좀 말이 거칠어.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지금의 모습에서 달라질 의지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여지를 없애고 상대의 불편함을 무시하는 태도로 비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성우님은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합니다. 직원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가족 같은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직원들이 하나둘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성우님은 자주 큰 소리로 지시했고 회의 중에도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가 좀 직설적인 편이라 그래. 나를 알면 다 이해할 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 때문에 더 서운했고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며 멀어졌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말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성장을 멈추는 무서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단점을 고집처럼 붙들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해야만 관계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오를 인정하고 고치면 그것은 더 이상 과오가 아니다. 우리의 관계가 소중하다면 고집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말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말을 그렇게 해서 불편하셨다면 미안합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고 오히려 여러분을 더 믿게 만듭니다. 언제나 변명보다는 성장하려는 말이 사람을 더 단단하게 보이게 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실수. 그런 말 하려는 건 아닌데 이 말이 왜 관계를 무너뜨리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 하려는 건 아닌데 이 말로 시작되는 문장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전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든 의도적으로든 많은 사람들은 이 표현을 비난을 정당화하는 방패로 씁니다. 그런 말 하려는 건 아닌데 좀 뚱뚱해졌네? 기분 나쁘게 듣진 마.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이런 식의 표현은 앞에 부드러운 말로 면죄부를 준 듯 하다가 뒤이어 날카로운 칼을 던지는 방식입니다.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상대의 감정과 자존감을 고려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상처를 주지 않겠다는 착각 속에 결국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서울에 사는 조은희님은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늘 함께 웃고 울던 친구였지만 어느 날부터 대화가 불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친구는 말을 할 때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내가 널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표현으로 시작하곤 했는데 그 뒤엔 항상 너 그 일처리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아. 그런 옷은 너한텐 안 어울려. 라는 식의 비판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참았지만 결국 은희님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늘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나를 아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아도 듣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안에서 솔직해지고 싶고 진심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솔직함과 무례함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얇은 경계를 결정짓는 건 어떤 말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상처 주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무조건 진실을 말하는 게 용기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되 상대의 마음을 고려하는 것. 그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조언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까? 너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고 싶어. 상대가 준비된 마음일 때 비로소 조언은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실수. 나는 다 괜찮아. 이 말이 왜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지와 여섯 번째 실수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나는 다 괜찮아. 이 말은 얼핏 보면 자신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표현 같지만 사실은 상대에게 거리를 두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말은 때로는 스스로 감정을 억누르거나 도움을 거부하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경기도 용인의 강민수님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집에 돌아와 다 괜찮아라고 말했고, 몸이 아파도 신경 쓰지 말라며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늘 괜찮다고 하니까 난 더 다가갈 수가 없어.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모르겠어. 그 말이 민수님을 멈춰 세웠습니다. 자신은 의연하고 싶었지만 그로 인해 사람들과의 진짜 대화와 감정의 공유가 단절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은 언뜻 보면 배려 같지만 지속된다면 상대에게 마음을 닫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괜찮다고 말하기 전에 힘들어도 얘기해도 돼. 이 말을 먼저 들어야 진짜 소통이 시작됩니다. 6번째 실수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말은 방어적이고 상대를 탓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될 말.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이미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상만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는 이지은님은 직장에서 팀원과의 다툼 후 상대가 보낸 메시지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 이후 상대는 더 이상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고 관계는 그대로 멀어졌습니다. 사실 그 말에는 난 잘못이 없다. 내가 오해한 거다. 라는 뜻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성숙한 태도는 혹시 내가 불편하게 한 게 있다면 말해줘.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맞고 틀리냐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어떻게 마주보느냐입니다. 노자도 말했습니다. 말은 칼보다 강하고 침묵은 말보다 무겁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상처 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 말,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사용하고 계셨나요? 말을 고르고, 마음을 읽고, 관계를 지키는 지혜. 그 시작은 늘 내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빛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